황교안이 어제 국민대에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 주제는 평등, 공정, 정의 사회 만들어야. 우리는 비정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석사 과정에서 특강을 했다는데요. 무슨 포럼과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을 통합시킨 데서 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그 속에서 조국 문제를 비난하고 평등, 공정,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앞에서는, 뒤로서는 권력, 권한을 이용해 평등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태를 보였다. 정의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숙대에 가서 6월 달에 아들 이야기하다가 조금 망신살 뻗친 이후에 이제 연말까지 강연을 한 두세 개 대학에 한다는데요. 대학에서 강연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유튜버 강연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굳이 대학에서 학생들 앞에 강연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솔직히 강연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황교안 본인의 지금 말하는 컨텐츠와 본인의 삶, 또 본인의 대표로서의 행동, 이런 부분들이 조화로운가, 또 연설을 하는 자세나 연설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자기 검증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은 어떤 사태가 났을 때 그 사태를 정치 지도자입니다. 좋든 싫든 황교안이 한국당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보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치 지도자예요. 그러면 지도자는 조국이 정리되고 나면 그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수의 지도자는 단지 문재인이 독재 간다 같은 하나마나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정치 평론가들이나 하는 소리고요. 황교안은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문재인이 조국을 빼고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데 이걸 어떻게 저지하겠다라는 자기 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당론이 되어 가도록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에 있는 사람,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 또 한국당의 당원, 또 의원들까지 다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은 채로 막연하게 저렇게만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그 주변에 붙어 있는 수많은 그 꾼들, 척근이다 부하다라면서 오만 사람들이 달라붙었을 거예요. 가지각색의 사람이 황교안에게 온갖 건의를 할 겁니다. 또 대체로 저런 류의 사람은 그간에 뭐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혹하기 십상이고, 또 척근이라고 달라붙어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황의 머리가 딱 제한되도록 세팅을 해놨을 거라고 보입니다. 한술 더 떠서 오늘 황교안은 TK 기업인을 만나 민부론 현장 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자, 황교안보다 기업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운영해 본 사람이면 훨씬 더 경제에 대해서 능통할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3만 불에서 5만 불로 연 4.35% 성장을 하겠다. 국민 70%가 중산층이 되게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회사면요. 그 사람들 속으로 웃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업인들에게 오늘 민부론을 주도한 김광림, 옛날에 정책위원장을 했던 양반이죠. 2020 경제대전환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설명하고 어쩐다 하는데요. 지금 한국당이 지금 경제 컨텐츠를 설득을 하러 다닐 만큼의 한가한 싸움이냐. 자, 이걸 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건 대선에 갈 때나 총선이 시작되어서 무슨 총선에서 정책 설명을 해야 될 때나 필요한 일이지. 지금은 조국 대전이 끝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조국이 핵심인 줄 알았는데 조국 빠지고 난 이후에 더 큰 싸움이 벌어졌는데 사령관은 파티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보면 프랑스를 점령하고 연합군 사령관이 이제 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지휘해야 될 건데 전쟁에 쫄병들은 막 죽어가고 포위돼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사령관은 뺏은 프랑스의 고성에서 파티하는 이런 이상한 장면을 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포스트 조국 이후에 한국당이 전선을 넓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은 이해찬 노영민이 사퇴해라 책임론을 이야기를 하고 아니 이해찬 노영민이 쫓아보내가 뭐 하겠습니까? 문재인을 쫓아내라 하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탄핵을 발의해야지요. 황교안은 부마 항쟁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PK에 구애를 했다는 겁니다. 부마 항쟁 기념식 온 사람들요. 거기에 한국당 표 없습니다. 부마 항쟁은 지금 문패거리로 연장이 되는 족보예요. 족보상으로 남의 적진에 가가지고 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온 사방에 내 표도 다 줍지도 못했는데 남표에 가가지고 표 달라는 거예요. 선거 때 보면 나하고 경쟁하는 시족 마을이 있습니다. 그 동네는 그냥 안 가는 게 예의예요. 거기 가가 표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부마항쟁 기념식 가고 오후에는 TK 가서 민부론 이야기하고 또 대구 로봇산업진흥원을 찾아가 가지고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도 지난 7일에 10월 7일에도 경기도 앙성에 가서 민부론 현장 설명회를 했대요. 그리고 오는 19일에 광화문에서는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 정책을 갖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는 별로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왜? 황교안, 나경원은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별로 언급을 안 할 겁니다. 말해도 별로 보지도 않아요. 황교안, 나경원은 똥이 먼저인지 오줌이 먼저인지부터 좀 구별을 하고 살아야 되고 지금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1차 싸움은 야권이 주도했다면 여권이 주도하는 2차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의 시작 와중에서 지금 황교안, 나경원이 뭘 하자는 건지 기가 찹니다. 그 문재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쪽은 나름대로 이제 계산이 있을 겁니다. 조국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아는요. 그런데 어쨌든 조국이 이제 막장까지 가서 본인의 지금 두려움 때문에 사법 처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빠지기는 빠졌습니다. 지금 여권 내부에서 조국 역할론을 하루 이틀 지나서 하지만은 립서비스라고 봅니다. 조국은 제 장담컨대 정치 일선에 다시 등장을 못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국 없는 부분에서 이제 대선 후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제 조국까지 죽여버렸어요. 자, 한번 봅시다. 안희정이, 이재명이 지금 대법원에 목이 깔딱깔딱해요. 이번에 서초동 사거리에서 집회할 때 그 이재명 살리자라는 패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재명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문이 좀 자신을 살려줄 수도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 딱 하나 믿는 거는 총선 때 이재명 표들이 이제 이재명을 잡아버리면 전부 빠질 때 서울 경기에서 이재명이 인기가 높는데 그때 총선에 데미지가 될 거다라는 부분을 이재명이 지금 역설적으로 문 쪽에다가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국이 빠진 부분의 다음 주자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겠지요. 김경수 운운하지만 이미 드루킹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고 김경수는 비서행이지 지도자급 인물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하긴 뭐 문재인이 됐는데 김경수는 못하려 하겠지만은 어쨌든 김경수는 드루킹에 빠져버려서 무죄가 나와도 뭐 대선 행보를 한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이 봤을 때 참 이재명을 살려가지고 쓸까라는 생각도 들 건데
문재인이 이재명을 바라봤을 때는 저 인간이 언제 나를 배신 때릴지 모른다. 아마 지금까지 내가 자기를 코나 모른 것을 속으로 딱 이렇게 감고 있다가 되면 아마 나한테 칼이 먼저 날라올 거다 이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은 사우스 정치하기 이전에 문의 시혜에 의해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은 이제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건데 자기 대선 주자격을 이번에 아마 선거 때 선대위원장으로 넣어서 선거를 좀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문의 특사처럼 갔겠죠. 맹목은 천황 즉위식에 간다 했지만은 벌써 차관급이 물밑에 가서 아베 측근과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이 사태를 마무리 짓는 부분을 이낙연이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해서 갖고 와가지고 적당히 정리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이낙연이 그럼 총리를 그만둬야 되는데 총선에 참가하지 않고 총리를 계속 해놓고 나중에 대권 가겠다 소리를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12월쯤 그만두겠다 해서 그만두고 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으러 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국 과정에서 여권에서도 내상이 심합니다. 문재인의 리더십이 상당히 무너져 버렸고 지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당론에 정면으로 거역하고 나섰고 이철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마 안 한다 했을 때 아마 내부 속사정이 좀 생겼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양정철도 출마를 안 한다고 해버리면서 양정철, 백운우 또한 힘이 빠진 것도 사실이죠. 양정철과 백운우가 뭐 청와대에 있다가 뭐 또 장외 실세가 출마도 안 한다면 무슨 힘이 밖에서 자꾸 실리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좀 뜸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찬은 이번 이 과정에서 조국 편을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저 성격에 속이 문드러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권 내부에 처음으로 등장한 분위기가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문을 믿고 가면 된다. 더러워도 그냥 입 닫고 그냥 아부하고 가자인데 지금 이제 문을 믿고 가서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회의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자기까지는 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슬슬 들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전통적인 형태로 평화당이나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을 동원해서 둘러리 정당으로 세우고 민주당이 뭐 한 110석 하면 그런 정당들이 합쳐서 한 5, 60석 이러면 160석 이게 아마 마지노 정도로 보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한국당이 한 100석 민주당하고 한국당 의석은 비슷하지만 주변 정당까지 합치면 민주당이 뭐 좀 많게 과반수쯤 되게 이렇게 설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도 지금 영남의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번에 PK에 굉장히 선거가 좋지 않아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는 무조건 PK에서 전멸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PK, TK가 전멸되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선거가 잘 되겠느냐라는 의문도 지금 생기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 쪽에서 고민은 무언가의 새로운 카드를 갖다가 가지고 선거 전에 얼굴 마담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민들을 지금 하면서 사람을 찾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식상해진 조국 이외에 다른 새로운 뉴 페이스를 지금 야권의 자원, 야권의 장외 자원은 좀 있지요. 만들어서 또 권력의 힘이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띄워서 한 두세 달에라도 스타처럼 띄워가지고 이제 얼굴 마담으로 세울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작전이 성공하려면 지금 붙고 있는 이 싸움, 이
공수처법 싸움에서 어쨌든 이겨야 그런 모든 것이 원활하게 굴러가지. 이것도 안 돼버리면 자기들도 지금 이후에 계획이 레벨 3 총선 승리로 가는 계획이 어려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레벨 2에서 벌어지는 공수처 싸움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가하게요, 강연 다니고 민부론 설파하러 다녀요. 참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